운명을 결정짓는 행위의 힘. 인간의 삶은 수많은 선택과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누군가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누군가는 운명에 순응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내린 결정과 실행한 행동의 결과물이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사고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만족하는 삶을 사는 이와 그렇지 못한 이들의 차이는 행위에 있다. 다음에서 행위가 운명을 형성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예시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행동이 운명을 만든다. 운명은 단순히 외부적인 요소나 우연한 사건의 결과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꾸준히 노력하고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무언가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기업가 일론 머스크를 살펴보자. 그는 어린 시절부터 책을 탐독하며 프로그래밍을 익혔고 청년기에는 사업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다. 그 결과 그는 페이팔, 테슬라, 스페이스X 등의 혁신적인 기업을 창립하며 성공을 거두었다. 만약 그가 편안한 삶을 선택하고 도전을 피했다면 오늘날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반면 반대의 사례를 보자. 어떤 사람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시간이 흐른 후에는 후회와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는 원래 이런 운명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의 운명은 그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단순히 성공하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 원칙이 필요하다. 명확한 목표 설정.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좋은 직업을 갖고 싶다보다는 5년 안에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되겠다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단계적 실행 계획 수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등을 배우고 실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끊임없는 실천과 노력.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루 1시간이라도 목표를 향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시간이 흐른 후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예를 들어 마라톤을 완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처음부터 42.195km를 뛸 수 없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고 점진적으로 거리를 늘려간다면 결국 완주할 수 있다. 이는 어떤 목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다. 행동의 차이가 만들어낸 극명한 운명. 실제 사례를 들어보자. 빌 게이츠와 평범한 대학생.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교를 중퇴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매진했다. 그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컴퓨터 운영 체제의 혁신을 이루었고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반면 그의 동기 중 한 명은 공부만 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는 것에 만족했다. 두 사람의 삶은 이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빌 게이츠는 자신이 한 행위로 인해 세계적인 부와 명성을 얻었고 평범한 학생은 안정적인 삶을 살았지만 거대한 성취를 이루지는 못했다. 운동선수와 평범한 사람. 한 운동선수가 어릴 때부터 매일같이 훈련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반면 같은 능력을 가졌지만 꾸준히 연습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이처럼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어도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운명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이 초래하는 결과. 행동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며 이는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꿈을 꾸지만 아무런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머물게 된다. 도전하지 않으면 성장할 기회가 사라진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점점 더 현실에 갇히게 된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여행을 떠나야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나이가 들어서도 같은 말을 반복할 뿐이다. 언젠가는 결국 오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당장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위가 운명을 결정짓는 이유. 운명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과 행동들이 모여 결국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 한 번의 도전이 큰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 한 번의 포기가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도 있다. 지속적인 행동이 결국 운명을 변화시킨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운명을 믿기보다는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 나간다. 반면 행동하지 않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은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 운명을 만들어 나간다. 단순히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오늘의 작은 행동이 내일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하라. 자신을 존경하는 것에서 시작하라. 니체는 첫걸음은 자신에 대한 존경심에서 시작한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스스로를 대단치 않은 인간이라고 폄하한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우리의 행동과 사고를 제한하고 삶을 위축시킨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자신을 존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자신은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친구들이 훌륭한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며 자책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결국 그가 어떤 도전도 시도하지 않도록 만든다. 하지만 니체의 말처럼 스스로를 존경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는 아직 아무런 실적도 이루지 못했지만 단순히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은 무분별한 행동을 하지 않으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가 쌓이면 결국 그는 다른 이들에게도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왜를 찾지 못하면 길을 볼 수 없다. 우리 사회에는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수많은 책과 강연이 있다. 그러나 모든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것은 아니다. 마치 같은 약이 모든 환자에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효과적인 성공 방법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서 유명한 CEO가 아침 5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독서하는 습관을 강조하는 영상을 보았다고 하자. 그는 이를 따라 하기로 결심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포기하고 만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이 자신의 왜에 대한 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니체는 자신이 왜 그것을 하고 싶은지, 왜 그 길을 가고자 하는지를 먼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그 사람이 단순히 유명한 CEO의 습관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목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에 맞는 방법을 찾았다면 더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신의 왜가 명확하면 방법은 자연스럽게 보이고 실행도 쉬워진다. 자신을 늘 새롭게 하라. 과거의 진실이라 믿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때 절대적인 신념이라 여겼던 가치관이 성장하면서 바뀌는 경우가 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성공은 불하는 공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을 경험하면서 성공의 의미가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삶의 의미,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 등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신념도 변화한다. 니체는 이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한다. 인간은 항상 성장하며 성장의 과정에서 자신의 신념을 수정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건강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변화하고 발전하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랑은 배워가는 것이다. 니체는 사랑에 대해서도 배움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 듣는 음악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듣고 반복하면 그 음악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한 감정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어지고 친숙해진다. 부모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연인의 애정, 심지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학습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점차 그것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한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요령.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니체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넓은 사랑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배우려 할 때 처음에는 서툴고 재미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완벽함을 기대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끝까지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그 취미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최대의 오만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이다. 니체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최대의 오만이라 표현했다. 이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항상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자. 그는 자신의 가치가 타인의 인정에서 나온다고 믿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을 비판하면 쉽게 상처받고 분노한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본능이라는 지성이 생명을 구한다. 우리는 종종 본능을 야만적인 것이라고 치부하지만 본능은 생존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고 졸릴 때 잠을 자는 것은 모두 본능적인 행동이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본능을 무시하고 무리한 다이어트나 극심한 노동을 강요받기도 한다. 그러나 본능을 적절히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성적인 태도일 수 있다. 물러서야 비로소 파악할 수 있다. 어떤 문제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연인과 다투었을 때 감정이 격해지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면 상대방의 관점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다. 자신에게 재능을 주어라. 니체는 타고난 재능이 없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우리는 스스로 재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글을 잘 쓰고 싶다면 처음부터 뛰어난 작가일 필요는 없다. 꾸준히 글을 쓰고 독서를 하며 연습하다 보면 점차 글쓰기 실력이 향상된다. 재능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학습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마지막으로 니체는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했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고 부상의 고통을 견디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어려움을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삶이 힘겹고 외롭더라도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끊임없이 나아가는 당신을 응원한다.